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영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년 전에 지금 출판 중에 있는 그 책을 집필할 때 제가 그 예상한 시나리오인데 비트코인 등 그 가상자산 시장을 결국은 기관과 헤지 펀드들이 그 가격 하락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적어 놨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책이 나오기도 전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흥미롭기도 하고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결국 기관과 헤지 펀드들이 주식시장 이해관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을 공매도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가상자산으로 가는 돈이 또 이미 가가 있는 돈이 다시 정시로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지수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가상자산 관련 주식은 하락폭이 크겠죠. 그리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관과 헤지 펀드들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주도하면서 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1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흥미로운 주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헤지 펀드들의 전략가 그러면 향후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헤지 펀드들의 형태를 보면 알아요. 우선은 헤지 펀드들이 가상자산 공매도를 하죠. 왜 가능하냐면요.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책에서도 소개해놨는데 가치가 100만 원이 적정한 건지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면 5만 원이 적정한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되고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그 노다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놓고 뭐 5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5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요. 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공매도를 하고 또 코인 관련 주식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자산에 NFT 관련 주식 아니면 코인 관련 주식이 많거든요. 코인베이스도 대표적이고 그런 것도 동시에 공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오다지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번 돈으로 가격이 폭락한 주식이나 또 채권에 투자하면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기회도 되죠. 나아가 그 헤지펀드가 많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한국 등이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돈을 미국 헤지펀드들이 그 가상자산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미국 국부를 창출하죠. 그러니까 한국 등의 돈이 또 엘살바도르의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왜 이것을 승인해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내 놓고 보니 그 의문이 해소됐어요. 미국 연준이 왜 이거를 그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있지 적으로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해답이 1년 만에 나왔어요. 결국은 그 달러 기축 통화 질서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은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안전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전한 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최근 5월에 스테이블 코인 이제 폭락 사태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하물며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만큼 비트코인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한 사건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는 달러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은 달러 공급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50만 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현실은 그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 테러 코인과 루나 코인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 대부분이 다 그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보다는 달러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달러 기축통화 질서 유지에 긍정적이다. 엘살바도르가 IMF 권고를 무릅쓰고 또 세계은행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 비트코인을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이해관계자들은 화폐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엘살바도르가 인정한 비트코인도 화폐가 아니고 상품권과 같은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제수단으로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상품권처럼. 그러나 화폐는 아니다. 화폐라고 하면 미국 달러를 없애버려야죠. 미국 달러가 엘살바도르 법정 통화거든요. 근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그 달러 통화는 인정하고 비트코인도 그저 보조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가 두 개가 아니고 화폐는 달러인데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그 보조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니까 상품권과 비슷한 거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제가 지필 중에 있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사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 1년 이상 비트코인 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헤지 펀드들이 이것이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헤지 펀드가 대표적으로 블랙록이죠. 블랙록 대표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헤지 펀드들이 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거예요. 공매도를 해놓고. 물론 상한했다가 공매도 했다가 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만 달러 이하까지 하락도 가능하다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의 그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등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이제 달러 가치 유지에 이제 도움이 되죠. 달러 기축통화 질서 유지의 그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달러 가치 안정이니까 비트코인 등이 더 위험하다. 인플레 해지 수단도 아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도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등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해지 수단 입장에서는. 해지 수단이 주식과 채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고 있는 안전한 주식, 그러니까 영업실적이 수반되는 주식이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등을 공격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긍정적이다. 일본 헤지펀드들이 투기적인 집단이라고도 해석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급히 발생한 테슬라도 공매도,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인 많은 주식 있죠. 그런 주식도 공매도. 그런 방법으로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헤지펀드가.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정시로 돈 이동을 유도하는 역할도 해요. 왜냐면 공매도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투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 코인 관련 주식이죠. 그쪽에 투자도 겁이 나서 못할 거 아닙니까? 코인베이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코인베이스를 공매도한 사람도 헤지펀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코인베이스를 동시에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문화를 영업실적이 수반되는 건전한 주식 또는 채권 쪽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니까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